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어제 한숨도 못 잤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2시부터 일어나서 계속 시장 보고 뭐 출렁출렁하는 거 보고 또 블룸버그 틀어놓고 또 파워엘의 그 연설하는 거, 기자와 질문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오늘 뭐 앞거는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100bp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근데 파월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100bp는 절대 올릴 생각이 없었다. 아니다 뭐 향후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강한 부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향후 상황에 따라서 뭐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즉 이 말은 100bp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여지를 남겨놨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의 앞골은 이거라고 보는 거죠. 최소한 다음 달은 75bp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이왕 올릴 바에는 저는 차라리 이번 달에 오늘 100bp를 올렸어야죠. 100bp 올리고 50bp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강한 경고를 주고 우리가 강력하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이는 게 더 중요한데 좀 아까운 면이 있습니다. 좌우간 다음 달에는 75bp 인상은 뭐 확실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7월 초에 발표될 6월 인플레이션이 과연 꺾일지 안 꺾일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크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WTI가 지속적으로 지금 120달러 위에서 놀고 있는데 이게 꺾이지 않는다면 최소한 다시 내려와야 8.3 정도밖에 안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플레이션은 가을로 가야 9월, 10월 이렇게 8월을 지나서 이렇게 가야 꺾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오늘 단기적으로 시장은 반등을 했는데 뒤에서 잠깐 이야기해 드리고요. 그래서 한 줄 결론은 뭐냐? 오늘 반등이 있었는데 그 연속성이 중요하다. 무엇이 시장 반등의 연속성을 이끌 그 모멘텀이고 키포인트인가? 이것을 찾지 못한다면 시장은 하루 오르고 그 다음날 다 토해내는 먹고 터지고가 반복되는 너무나 변동성이 확대된 그러한 시장이 이어질 것이다. 즉 약세장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터질 때는 더 많이 터지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그러한 시장이 좀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뭔가 시장을 역정시킬 그런 모멘텀 세 가지죠. 첫째는 CPI가 꺾이든지 전쟁이 멈추든지 아니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그 무엇 새로운 것이 나오든지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이 세 개 다 나올 그러한 가망성과 기미는 전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당분간 너무 흥분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장을 봐라.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제가 결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과감하게 바꿀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주가 추이를 한번 보면 여기에 많은 어떤 심리와 실마리가 담겨져 있는데 뭐 오르다 내리다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올라오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꺾였다는 거죠 막판에. 네, 이 꺾이는 이유가 100bp에 대한 파워엘의 강한 부정이 아니라 올릴 수도 있다는 가정을 깔아버렸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나오고 또 이익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막판에 심리가 꺾이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나스닥 같은 데는 2.5가 아니라 4%, 5%까지 올려줘야죠. 다우 같은 것도 3%, S&P도 3% 정도 오르고 나스닥이 5% 정도 오르는 화끈한 반등이 있어야 되는데 반등의 강도와 수준과 질이 낮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영국은 1.2%, 프랑스는 1.35, 독일은 1.36 상승하면서 끝이 났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가장 많이 아시아에서 터졌죠. 중국은 상해는 0.5, 한국이 1.14로 상승이 끝났는데 어제 한국 시장은 온갖 악재가 다 나왔죠. 심지어는 뭐 BTS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니까 거기에 나로 발사 연기, BTS 문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과연 지금 정부가 능력이 있는 거냐? 저는 그런 점도 의문스러운 거죠. 지금 빵 사 먹고 지금 지금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뭔가 이 정부의 어설픔이 굉장히 좀 불안한 면이 지금 투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일 시장 및 키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연준 0.75% 75%포인트 인상, 28만의 최저폭이다. 미 연준 양적 긴축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올 475달러, 채권 만기 돌아오는 거 계속 상환시키죠. 파월은 7월에도 0.5에서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채권왕 이름이 건들락인데, 이름이 참 죽이네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3%까지 올려야 된다. 오늘 100bp를 올려야 됐었다. 이렇게 또 불만을 토로 섞인 그러한 부정적인 논자의 말도 있었습니다. 미국 20일은 임시회의를 개최해서 만기 도래 PPP 채권 재투자를 시사했다. PPP 채권 재투자는 뭐냐? 이게 이제 팬데믹 때 발생한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걸 중단하면서 이제 금리와 경제가 강한 쪽은 금리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는데, 경제가 약간 동유럽이나 이탈리아는 금리가 크게 스파이크하면서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독일하고 이탈리아의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뭔가 불확실성이 나오니까 다시 만기 도래하는 PPP 채권을 재투자를 시사하는 그러한 발언을 유럽에서 갑자기 임시회의를 개최하면서 이것을 좀 해결하는 그러한 조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EIA가 주간 원유 재고 195만 6천 배럴 증가했다. 생각보다도 많이 일단 원유 재고가 나왔네요. 이런 것들이 유가를 한 3달러 정도 내리게 해서 120달러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러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미국 6월 주택시장 지수가 67을 기록했다. 2년 내 최저에 대해 가격 지수인 것 같은데, 가격이 주택시장이 좀 침체에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죠. 비트코인이 장중 2만 달러에 근접하고 1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2만 1000달러인데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바보 멍청이 같은 자산이다 이렇게 또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반등할 때 비트코인 자체가 반등을 못 해준다면 당분간 가상화폐 자산 시장이 큰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인력 조정이죠. 사람 조정. 그 다음에 뭐 여러 암호화폐들이 좀 조정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면 최소한 1년은 쉴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도 빨리 팔아서 2차전지 쪽으로 와라. 이렇게 코인 투자하는 친구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오늘 WTI는 2.32% 하락해서 11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좀 더 빠져야 되죠. WTI가 좀 더 빠져야 우리 CPI가 7자 포인트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7자만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 내려가는 데는 제가 가속이 붙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노선 7을 빨리 보이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 핵심은 우리 WTI가 빠져줘야 된다. 80, 90달러까지는 빠져줘야 된다. 오늘 금리 추이를 보면 다 빠졌죠. 2년, 5년, 10년이 역전됐는데 10년짜리도 13bp가 빠져서 3.3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 한번 봅시다. 2% 상승했죠. 135달러. 테슬라는 5.48% 상승해서 699달러, 다시 700달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리비아는 7%나 상승을 했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97, 엔비디아는 4.36, TSMC는 2.2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72%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즉, 이 말은 오늘 반등해서 시장이 두 개로 쪼개졌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전통 반도체주하고 기타 반도체, 기타 IT주의 상승 속도가 달랐다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애플, 그 다음에 뭐 저기 뭡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애플, 오케이. 이런 쪽은 TSMC, 이런 쪽은 2%, 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72%밖에 상승을 하지 않은데, 엔비디아, 테슬라 뭐 이런 쪽은 4%, 5%씩 상승을 하면서 서로 차별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즉, 이 말은 이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애플, TSMC 같은 그러한 그 전통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시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아직도 재고가 쌓이고 핸드폰이 팔리지 않고 전자기기가 팔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수율이나 뭐 재고 상황을 봐가면서 하반기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문제들이 두 큰 섹터 사이에 같은 IT라도 내부에서 차별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원인과 동력이 돼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잘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하거나 단타 매매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메타 플랫폼스는 4.45%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노블록스는 10.80%나 상승했네요. 네, 아직도 로블록스가 $30 이하인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우리 노블록스 $30를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비트코인은 21,000달러, 21,600달러를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마이너스가 돼 있네요. 일단 마이너스 폭을 줄이면서 상승 반전을 깨하고 있는데 당분간 코인의 문제는 인플레이션 연계 이런 것보다는 코인 시장 자체의 어떤 신뢰성 문제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반등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1년 정도는 좀 고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오늘 시장의 결론은 뭐냐? 뭐 보수적 투자 전략 지속이 필요하죠. 그쵸? 좀 보수적이다. 그 말은 오늘은 윗꼬리 달고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있어 보인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하고 한국의 상승 반등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바닥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다. 지금 뭉클이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두 번째, 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강하게 추천하는데 포트폴리오를 바꿔라. 늪속에 빠져 있는 종목, 마이너스가 많이 종목 있는 종목 과감하게 팔아서 2차전지 쪽으로 옮겨라, 올라타라, 스위칭해라. 이제는 도박이 필요하다. 더 이상 미적미적해서는 올해 뭔가 하락의 마이너스를 리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어렵다. 여기서 뭔가 도박을 하고 자기의 과감한 스위칭 전략과 배팅 전략을 쓰지 않으면은 올해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뭘로 옮기느냐? 하나만 찍어야죠. 2차전지, LG엔솔이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옮겨서 타서 LG엔솔 42만 원인데 60만 원 갈 때까지 나는 그냥 묻어버리겠다. 이런 종목 묻어버리겠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 거죠. 이렇게 해서 3, 40% 복구를 하는 전략. 이거 이외에는 이 시장을 탈출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카페에도 아주 강하게 글을 썼는데 결론 부분에서 우리 블로그,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뭔가 이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바닥에 물려 있거나 늪속에 빠져 있는 종목 과감하게 팔아서 2차전지 쪽으로 올라탑시다. 뭐 터져도 이 터지나 저리 터지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뭔가를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팔아서 현금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종목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결심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시장은 생각보다도 질이 높지 않을 것이다. 질 좋은 상승은 없을 것이다.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많이 빠지고 적게 오르고 이러한 것이 지속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세 번째,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올리는 스위칭 전략을 강력히 추천한다. 이렇게 단순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반등 정말 강하게 기대하고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지 마라. 또 우리가 가진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을 해주라. 이렇게 강하게 기원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네, 좋은 주간의 시작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두타는 마음으로 강하게 상승 반전을 기대해 봅시다. 여러분 새벽에 너무 고생하셨네요. 저도 어제 저녁에 나를 꼴딱 새서 피곤한데 오늘 또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